안녕하세요. 삼각함수의 활용, 마지막 삼각형의 넓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지식들이 좀 사용되니까 앞에 부분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형특강에서 했던 내용도 일부 사용돼요. 자, 먼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하면 여러분이 아주 잘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지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밑변이 있고요. 높이가 있죠. 높이는 보통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 거. 그래서 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둔각 삼각형이 있다. 그랬을 때도 여러분이 밑변 높이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잡아서 여기가 수직이라고 하면 이때 여기가 밑변이고요.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이번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밑변 곱하기 높이의 2분의 1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로 봐도 괜찮죠. 이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형특강에서 자,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A라고 할 때 이 친구는 뭐라고 했죠? 자, 이걸 바로 지금 한 2초 안에 대답 못하신 분은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얘는 A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렇죠, A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 배워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주고 지금 문제에서는 이 변과 이 변,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밑변은 아는데 높이를 모르죠.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한 다음에 식을 써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6의 사인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의 사인 45도는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8 루트 2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8 루트 2의 높이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공식을 활용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일반화해 보면요. 만약에 우리에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를 주고요. 그 두 변에 끼인 각을 준다면 우리는 바로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A 곱하기 높이는 B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A 곱하기 B 사인 세타 이렇게 공식이 나오고 이 공식을 여러분은 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형광펜 걸 보시면 지금 이 세타는 두 변의 끼인 각이라 했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각도를 줬으면 이 A라는 각도는 B와 C의 끼인 각일 겁니다. 그래서 BC의 끼인 각 A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는 공식 AB인데 여긴 BC예요. 이러면 안 되고 지금 두 변과 끼인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CA일 때 여기 각도가 B인 것, 여기가 AB일 때 각도가 C인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주어져도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두 변과 그 두 변 사이에 있는 각도만 알면 이 각도를 안다는 건 얘가 특수각이든지 아니면 일반각이든지 일반각은 줬겠죠. 사인 값이나 어떤 삼각함수의 비율을 줬을 겁니다. 삼각비가 주어지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예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문제를 일단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바로 공식을 가지고도 풀 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3, 4,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계산해 주시면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림으로도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진 않겠지만 한 번만 해보자면, 여기가 A, 그럼 여기가 A고, B, 그럼 여기가 B고, C, 그럼 C겠죠. 문제에서 A랑 B를 줬습니다. 그래서 3이랑 4래요. 그럼 반드시 게임각을 줘야 구할 수 있죠. 게임각은 60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도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높이가 4 곱하기 4 사인 60도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루트 3이다 이렇게 하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공식으로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또 이제 이게 문제에서 사용되는 상황을 한 가지 살펴봅시다.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다 줬고요. 여기 세타를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줬을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여기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으면 우리에게 삼각비가 주어졌으니까 바로 사인 세타로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풀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5라는 걸 높이를 줬어요. 그럼 괜히 준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높이를 이용해서도 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구하는 방법 다양하죠. 예를 들어 여기 5고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여기 값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알겠죠. 여기도 알았으면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넓이 공식을 한번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초록색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에 10 곱하기 5죠. 근데 얘를 우리가 빨간색을 이용해서 또 세타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방금 배운 공식에 따라 이렇게 되고 여기에 사인 60도가 들어가겠죠. 사인 세타가 들어가겠죠. 사인 세타.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사인 세타 값을 바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뇌저번 얘기를 배웠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 뇌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면 또 이때도 우리가 공식을 한 가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밑변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일 겁니다. 왜? 반지름이 다 r이니까 이게 높이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요 2분의 1 cr이겠고 여기는 2분의 1 br이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내저번에서 한 내용이라 잘 아실 수 있는데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도형특강 할 때는 딱히 막 강조하진 않았었는데요.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멈춰놓고. 네, 다 푸셨으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두 개로 풉니다. 자, 뭐라고요?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두 개다.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이 삼각형으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자, 삼각형으로 쪼갰으면 우리가 넓이를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죄송합니다.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우리가 배운 걸 여기서 써먹는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평행이고 이렇게 평행입니다. 그리고 얘랑 길이가 같고요. 그러니까 BB겠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A겠죠. 그리고 대각 서로 마주보는 길이가 어때요? 각도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 같죠. 만약 여기가 파이면 여기도 파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죠. 여기서는 쓰이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는 그 성질을 가지고 여기가 B고 A고 세타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구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얘 구하는 건 얼마예요? 2분의 1 A, B 사인 세타죠. 근데 그게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평행사변형이 아니면요 어떡하죠? 평행사변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 쪼개가지고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한 다음 더해주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또 대각선이 주어진 경우에는 또 한 가지 풀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대각선의 길이를 한다면 대각선끼리 곱하시고요. 거기에 세타 값을 사인 세타로 곱해주시고 이때는 2분의 1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나요? 옆에 아마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이 A, 이 B를 각각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A, B로 이동을 시켰어요. 자, 평행이기 때문에 지금 얘랑 얘는 평행이죠.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도 평행이기 때문에 생기는 특징이 뭐예요? 이 각이 이 각이랑 같습니다. 왜? 동의각이기 때문이죠. 자, 이 세타랑 이 세타가 동의각으로 갔죠. 그리고 이 세타는 또 이 세타랑 동의각으로 갔죠. 그래서 동의각의 개념으로 이 세타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B고 A고 여기가 B예요. 그대로 얘를 당긴 겁니다. 일로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A랑 B의 사인 세타 계산을 해 주시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각각의 삼각형의 2배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C고 D면 D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전체의 절반을 해주시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다? 2분의 1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걸 잘 구별하세요. 여기는 2분의 1이 없죠. 왜냐하면 A, B, 세타 이거 자체가 평행사변형이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A, B가 변이 아니에요. 지금 대각선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커다란 평행사변형이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구한 거에 뭐다? 절반이니까 2분의 1을 해주셔야 한다. 잘 기억해서 암기해 주시고 문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평행사변형이라 했으니까 여기 공식만 써주시면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66, 30도, 그 다음에 54, 120도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 중에 뭐 예를 들어 사인 120도가 얼마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좀 고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공식을 암기해서 정확하게 풀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입장에서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자, 얘가 180도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을 180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인의 180도 공식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각변환으로 할 줄 아는 학생은 이게 필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이거라도 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다?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사인 60도다. 이렇게라도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뭐 내가 90도로 얘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사인의 90도는 코사인으로 바로 바꿔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30도다. 그래서 뭐 이걸 공식들을 지금 외우십시오. 그러니까 얘를 외웠다는 건 여기는 이제 와서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각변환을 다 배우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이밍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잘 외워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암기하세요. 그럼 이제 코사인을 바꾸는 것도 궁금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은 네 마이너스 파이로 들어오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죠. 이거 각변환을 알면 쉬운 내용인데 도형 특강에서도 언급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네,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좀 이게 좀 어려운 학생들은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암기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풀 때 쓰라는 거죠. 여기 뭐 선생님 130도 어떻게요? 그러면 얘는 사인 135도잖아. 사인 135도는 딱 했을 때 공식을 둘 중에 하나를 쓰라 이거죠. 이렇게 하든지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인 45도가 되겠죠. 또는 코사인 45도가 되겠죠. 자, 마지막 이제 헤론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을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언제 쓰냐?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바로 이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식을 외우십시오. 세변을 다 더하세요. 그러면 ABC 더하고 얘를 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S라고 기억하시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S에다가 S의 첫 번째 변 빼주고 S의 두 번째 변 빼주고 S의 세 번째 변 빼준 걸 곱해준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십시오. 예, 자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세변의 길이를 주고 넓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세타를 먼저 구해야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세타 구하고 세타 구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공식 사용할 수 있는 거죠.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제 세변을 알면 바로 이게 축약된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해주라 했죠. 더해주면 20이고요. 얘를 2로 나눠보면 이게 10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루트 10, 그 다음에 10 빼기 10 빼기 10 빼기 공식은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5, 7, 8 집어넣으시면 10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의 루트 기억해 주시면 10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적용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필수예제 9번입니다. 자,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 하셨죠? 자, 다 하셨으니까 같이 풀면 BC고 넓이가 3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3, 4, BC니까 사인 A 이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A는 식을 정리해보면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때 이제 A의 값은 30도 왜냐 사인 A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코사인은 편해. 왜? 코사인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180도예요. 그럼 우리가 도형에서 180도를 넘는 경우는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코사인 값이 얼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각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는 얼마다 했을 때 하나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코사인은 여러분이 편하게 푸시면 되는데 만약에 사인 값이 주어졌어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여기가 180도고요. 그러니까 사인 값이 얼마다 이렇게 줬어. 사인 값이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30도예요. 이렇게 바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다. 항상. 하나 더 있다. 150도도 있다. 그래서 사인은 우리가 하나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 구했으면은 반드시 뭐도 구해주세요. 180도 빼기 30도까지 답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가지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엔 각도를 주어줬고 한 변 알려줬어요. 넓이 줬어요. C값 구해라 그랬네요. 그러면 공식을 정확히 써야겠죠. AB 사인 120도 자, 그럼 사인 120도는 아까 여러분이 썼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3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6, B는 모르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얘가 6 루트 3이래요.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해주면 자, B는 4다. 이렇게 나오죠. 자, B가 4인 상태에서 나는 C를 구해야 돼요. C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을 그려서 보면요. 여기가 120도야. 여기가 120도인데 나는 이 C를 몰라요. C.
근데 이제 A, B는 알아요. A는 6이고 B는 4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뭘 구해야 돼요? C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섞어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얘를 3으로 놓고 얘를 2로 놓고 풀고 나중에 2배 해줘라 이랬죠. 그래서 일단 C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C 프라임을 여기는 이제 C 프라임이라고 놓으라 이거죠. C 프라임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식을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3, 2 코사인 120도 이제 코사인 120도를 써줘야겠죠.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여러분이 사인으로 바꾸셔도 되고 코사인으로 바꾸셔도 되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으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사인 이게 코사인 120도니까 사인으로는 얼마예요? 자, 헷갈리면 안 되고 사인 마이너스 사인 30도죠. 둘 중에 하나 잘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계산을 잘 해주면 얘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2까지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이렇게 사라지고 19가 되겠죠. 그래서 C'은 루트 19다. 그런데 얘는 2배 다시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2 루트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걸 그냥 툭툭툭 바로바로 연습을 충분히 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생각 없이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반드시 연습을 해 주십시오. 자, 나머지 문제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9-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가 60도로 같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죠. 얘가 120도니까 그랬을 때 공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란색, 초록색 9에서 더한 게 전체 삼각형이다. 로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우리가 이 x 값을 구할 수 있다. 식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필수예제 10번입니다. 필수예제 10번 잘 보시면 지금 세변을 줬죠. 세변을 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바로 헤론의 공식을 써주는 게 좋다. 물론 코사인 법칙 구한 다음에 해도 상관없는데요. 헤론의 공식 아까 했던 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해설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 게 빠르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을 내접하는 넓이가 5다. ABC의 값을 물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내접하는 녀석의 지금 넓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원이 있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내접 원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얘랑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뭐가 내접했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한 거니까 외접 원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인 법칙을 쓰셔야 합니다. 자, 아이고 왜 이러지?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그 원에 지금 삼각형이 내접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때 반지름을 줬으니까 이때 반지름 라지 R을 준 거죠. 이걸 준 거예요. 이걸 R을 준 겁니다. 그래서 R은 2다. 이렇게 준 상황이고 넓이가 5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 것이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2분의 1 AB 사인 C가 넓이였죠. 근데 우리가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사인 C는 2R분의 C가 되겠죠. 얘랑 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곱하고 나누고 해서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잘
적용을 해주시면 2분의 1 A, B, 2R분의 C가 되겠죠. 그럼 얘는 4R분의 ABC다. 이게 넓이인데 이 넓이가 5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R 값이 2라는 걸 아니까 ABC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사인 법칙이랑 지금 넓이랑 같이 나오네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코사인 법칙이랑 넓이랑 같이 쓴 거고 여기는 사인 법칙이랑 같이 쓴 거니까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사각형은 뭐 금방 풀 수 있겠죠. 사각형의 기본은 항상 쪼개준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형특강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이렇게 외접한 상황이면 여기 각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120도, 둘이 더해서 180도야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다음처럼 이제 중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해라. 그럼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S1을 구할 때는 그냥 공식 바로 쓰면 되겠죠. 2분의 1, 5, 4, 그 다음에 사인 60도 이렇게 바로 쓰면 될 거예요. 그런데 S2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죠? S2를 구하려면 여기를 모르잖아요. DC를. 이렇게 DC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지금 4x 사인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x를 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럼 x를 어떻게 구하죠?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뭘 구하셔야 되냐면 자, 난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알고 이거 하니까 뭐만 알면 돼요? BD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y를 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y를 먼저 구해주고요. y는 y제곱은 4제곱 연습을 충분히 해야 여러분이 망설이지 않고 식을 바로 쓸 수 있겠죠. 여기는 코사인 60도니까요. 2분의 1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16에 25에 20을 빼주니까 21 그래서 여기는 루트 21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x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이 y제곱은 그래서 21이죠 4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 4x 코사인 120도입니다 코사인 120도는 이게 좀 버벅거리면 안 된다 했어요. 코사인 120도 하면 바로 얘는 뭐다? 딱 하는 순간 마이너스 사인 30도다.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랑 얘까지 사라지면 지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인 상황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자, 그러면 x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5 아니면 마이너스 5 아니면 1이 나오죠. 양수해야 될 테니까 x는 1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1을 구해놓고 이제 얘를 정리하신 다음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연습할 가치가 있죠.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풀이가 오래 걸린 문제들은 다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얘도 코사인 법칙이랑 사각형의 넓이를 응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이 친구 넓이를 줬고요. 자, 평행사변형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려보시면 되겠죠. 평행사변형이 그리기가 만만치가 아닌데 자, 그리고 지금 평행사변형 항상 아무 방향이나 일정하게 정하신다. ABCD 적어주시면 되고요. BC가 5고요. CD가 8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C값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 이게 20 루트 2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인 C 곱해주시면 되고 사인이니까 항상 값이 2개 나올 거야. 이렇게 2개 나왔겠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우리가 도형특강에서 했었죠. 등변 사다리꼴은 어떻게 생겼어요?
네, 얘랑 얘가 같죠?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일단 자, 두 대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150도라고 했으니까 두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150도 또는 여기가 30도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 30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150도니까. 자, 이때 넓이가 이제 4라 그랬어요. 넓이가 4. 자, 근데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이 뭐죠? 얘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A면 얘도 A가 되겠죠. 왜냐하면 등변 사다리꼴은 확실하게 서로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식을 세워주시면 얘는 대각선이니까 2분의 1 써야겠죠. A 곱하기 A에 지금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사인 3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넓이가 4다 그랬죠. 그러면은 A 곱하기 A가 16이라는 소리가 돼요. A는 4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기 있는 필수 예제 4개는 완벽하게 풀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다른 문제들도 조금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